그리고 사적인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걸 알았어. 헤어진 날에서 며칠째 살아. 일단은 그냥 은연중에 저는 계속 나 회사 만들어야지. 내가 잘하는 게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거시적인 안목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저렇게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이런 류의 장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호기심들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뭐 제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그 챌린지를 제가 또 넘을 수 있을지 또 되게 궁금했어요. 메이저 마이너 모든 어떤 이 감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건 간에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 괜찮은 친구들을 끝없이 수소문하는 중입니다. 네. 저의 취향도 있고 대중들과 어떤 코어 팬층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를 찾고 있어요. 저처럼 포지션에 제약이 없는 그런 레이블을 만들고 싶었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종합적인 예술을 모두 포괄시킬 수 있는. 저는 옛날부터 되게 조금 엄청 진지하고 좀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를 가렸죠. 전략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음악은 뭐 창작이기도 하지만 뭐 일종의 되게 게임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초반에 설정해 놓은 캐릭터랑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저의 또 전반적으로 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정서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에 맞게 제 정서를 다시 이제 조금 바꿨죠. 맞춰 나갔죠. 그래서 더 막 강하게 얘기하고 좀 날이선 음악들을 많이 하고 펀치라인도 진짜 막 늘어놓고 막 이렇게 좀 투머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이렇게 과시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해가 거듭하면서 제가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어느새 뭔가 내가 나를 조금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항상 찢어야 돼, 아니면 뭐 강해야 돼, 뭔가 신선해야 돼,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저를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죠.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꺼내놓기보다는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따로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앨범을 먼저 염두에 놓고 주제를 생각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또는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등한시하거나 받아들이기 싫었던 생각들을 꺼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음악으로서 기록을 한 거죠. 이번 앨범은 음악적인 뭔가 이 과시라든지 어필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 계속 나를 꾸미려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네. 이번 앨범은 좀 덜어내는 데 치중을 했어요. 지코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부수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음악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지코 하면 많잖아요, 뭐가. 사람들이 집중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스들을 캐치할 수 있는 구간을 딱 만들고 싶었어요. 방식을 좀 바꿨어요. 가사를 쓰는 방식을. 마디의 개념으로 갔어요. 한마디씩 충격을 주는 이 마디에서 이 라인으로 한번 먹이면 그 다음 마디쯤에 한 번 더 먹여서 되게 기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표현을 쓰고 마지막에는 딱 정리하는 라인을 써서 한 번 더 충격을 주고 후렴구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하고 저의 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곡에 정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사의 결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수정했어요. 펀치 시킬 만한 욕구도 되게 많았죠. 자제했죠. 근데 계속 극 쓸 때가 특히 그랬어요. 극 쓸 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고 펀치라인들 엄청 많이 생각나고, 근데 그런 걸 넣으면 이게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일단 안내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제 앨범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반에 제가 평소에 입고 있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트릿만 입은 사람이 갑자기 정장을 딱 빼고 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내를 일단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음악을
1년 넘게 기다려주신 분들이 들었을 때 반가운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당황하지 마.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제키 와이 님이랑은 옛날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 잘하시고 스타일이 워낙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트랙을 만들고 싶다,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이런 갈망이 있었는데 딱 트랙이 나오자마자 이거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컨택을 했죠. 그리고 염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지코가 됐을 때부터 봤었거든요. 저 10대 때. 염따 형이랑 정말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딱 두 분을 한 트랙에 초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가 나온 거죠. 사람이라는 앨범을 작업할 때 뭔가 계속 제가 무기력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꺼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지? 계속 저를 이제 관찰해본 결과 내가 여러 가지 가도를 달리면서 내가 그냥 묵인하고 있던 나의 무력감이 있었구나. 계속 쌓아만 두던.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무시만 하니까 그냥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은 꺼내놔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곡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끄덕였던 사람들의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인간으로서의 삶. 삶이란 건 되게 크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몰두하는 것보다 삶은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시야가 좁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중요해지지 않으면서부터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다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을 만한 감정인 거죠. 감정 전달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노래가. 랩은 어쨌든 그러니까 리듬을 주로 하잖아요. 요즘엔 싱잉 랩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차라리 싱잉 랩으로 푸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멜로디로 아예 노래로 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곡에 대한 해석을 극대화시키기에 좋은 재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가를 정확히 이렇게 찝어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노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노래에 욕심이 있다기보단 제가 어쨌든 작곡을 하는 사람이니까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계속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해요. 저 처음이에요. 공감했다라는 거. 원래 제 음악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에 공감을 하진 않았거든요. 기분을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해줬지, 저의 음악은. 위로가 된다, 동감한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적인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걸 알았어. 이런 반응들을 제가 직접 느끼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 너무 마음에 드는 좀 반응들이 많았어요. 네. 좀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뭔가 뭔가 우리들이 재밌게 뭔가 할 만한 동기가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딱 약간 멈춰져 있는 느낌은 조금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지 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재미난, 디스 말고 그냥 뭔가 재밌는 무브먼트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보면서 다들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제 갈 만한, 이제부터가 정말 저희들 모두에게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문화를 앞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고 보존할 것인지. 네. 좀 성숙해졌다? 라는 말을 그래도 듣고 싶죠?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했든 안 했든 10대, 20대가 제 음악을 즐겨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앨범 통해서는 좀 연령층,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세대가 저랑 이제 비슷한 이 시기에 커리어를 시작한 이 아티스트들이 이 젊은 이 세대에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넘어가는 이제 시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윗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음악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봤을 때 계속 트렌디한 음악만 계속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어쨌든 지코는 트렌디한 음악만 해. 쟤는 어쨌든 뭔가 유행에 항상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보다는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저를 맞추고 싶은 생각은
이제 조금씩 걷어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사실 트렌디한 그런 소스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뭐 30대 중반, 후반에 갔을 때도 그 나이대 사람들도 저의 음악을 즐겨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내고 싶어요. 네. 그 좀 행복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사실은 뭘 해야지 행복해진다, 그건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대나 뭔가 후회나 탄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궁금한 거죠. 과연 어떤 게 행복일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행복인가? 아니면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안정감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인가? 물리적으로 그냥 들뜨는 순간이 행복인가? 그 기준을 누구도 정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행복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저를 봐주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계속 색안경을 끼고 봐주시면 계속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네,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땡킹 박수 많이 들어주세요.